오늘 소개할 소설 화차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원만하게 달리는 기관차를 서서히 위험한 언덕길로 썩은 다리가 걸려있는 벼랑 끝으로 유도하는 조그만 선로 전환기. 하나 또 하나가 소리도 없이 변환되면서 진로를 바꿔나간다. 채무를 끌어안은 본인도 자기를 움직인 그 전환기가 무엇이었는지, 그것이 어디에 있었는지 의식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 오늘날 의식하지 못한 채 어딘가에 들어서고 무언가를 선택하고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는 일은 평범한 사람에게도 시시때때로 일어납니다. 결제의 편리한 만큼 채무를 끌어안는 것도 무척 자연스러워졌죠. 개인적인 공간이 늘어날수록 사회와 긴밀하게 얽히는 일은 점점 많아지는데요. 그 관계는 보이지 않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톱니바퀴가 돌아가 시계바늘이 돌아가듯이 말이죠. 얼마 전 일책일문에서 소개한 책 제목처럼 곱창 1인분도 배달되는 세상이 도래하기까지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톱니바퀴의 개수를 생각하며 일책일문 22번째 방송 시작합니다. 매일 문학 시간입니다. 오늘 가지고 온 책은 화차입니다. 이 작품을 쓴 미야베 미유키는 사회적인 메시지가 담긴 미스터리 소설, 이른바 사회파 추리소설 작가로 알려져 있죠. 화차는 모방범 이유와 함께 사회파 미스터리 3부작으로 묶이는 작품인데요. 일본에선 1992년 출간되었지만 오늘날 독자들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사회, 경제적인 문제들을 품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 작품을 영화화한 것도 그와 무관하지는 않은데요. 2012년 변영주 감독이 연출한 영화 하차는 작품을 이끌어가는 인물이 전직 형사에서 실종된 약혼녀를 찾는 남자로 변경된 것을 제외하면 소설 속 주요 사건과 인물은 제자리를 지킵니다. 변영주 감독은 소설 화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밖으로 쫓겨나고 싶지 않은 카인의 후예와도 같은 두려움을 끌어안고 냉혹한 금융사회의 줄 위를 위태롭게 걷고 있는 우리는 이미 화차가 도착해야 할 어둠의 그곳에 와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이런 서글프고 헛된 우리의 욕망을 재미와 긴장감이 가득한 미스터리로 그려냈다는 것이 바로 화차의 가장 놀라운 부분이며 끝내 내가 이 작품을 영화로 만들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감독의 말처럼 화차의 중심에는 과거의 빚을 청산하고 새로운 인생을 꾸리며 행복해지고 싶었던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긋지긋한 과거를 어떻게 해서든 털어내고픈 또 다른 여성도 있죠. 이 소설은 비극으로 엇갈린 두 여성의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소설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휴직 중인 형사 혼마가 조카의 실종된 약혼녀 셰킨의 쇼코를 찾아 나서는데요. 그녀를 추적하는 주인공 혼마의 시선을 따라가며 그녀의 과거를 한 조각씩 맞춰나갑니다. 어째서 그녀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대신 말없이 사라지는 것을 택했을까? 도대체 그녀는 누구인가? 혼마의 추적에 의해 조금씩 드러나는 실종 사건의 이면에는 악행을 한 망자를 태워 지옥으로 옮기는 불시래로 올라타고만 개인 파산자의 비극이 숨겨져 있습니다. 크고 작은 욕망을 쫓다가 예기치 못한 비극에 휘말린 사람들, 그리고 낙오된 이들을 어둠으로 삼켜버리는 비정한 도시의 현실을 그려낸 이 작품은 거품 경제가 붕괴한 직후인 90년대 초에 일본 사회상을 생생하게 표현해냄과 동시에 미스터리 소설 특유의 긴장감과 속도감을 겸비한 작품인데요. 미야베 월드의 첫 걸음으로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소설의 일부분을 읽어드릴 시간입니다. 먼저 휴직 중인 형사 혼마가 조카의 실종된 약혼녀 셰킨의 쇼코를 찾기 시작하며 이 실종 사건이 예사로운 일이 아님을 감지하는 장면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와서 혼마는 다시 깊은 생각에 빠졌다. 5년이라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에 충분한 세월은 아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해도
가지아의 입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셰키네 쇼코의 인상이나 그녀가 근무했던 이마이 사무소의 분위기로 봐서는 좋은 쪽으로 바뀐 것은 틀림없다. 커피숍을 나서며 혼마는 다음 행선지를 생각했다. 변호사에게 의뢰해서 신용판매 회사에 그 통지를 보냈을 무렵 쇼코는 어떤 생활을 하고 있었을까? 그녀의 행방을 알기 위해서는 그쪽을 먼저 살펴보는 게 빠를지 모른다. 혼마는 그녀가 숨기려고 했던 과거,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만 하면 그녀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 가지아가 알고 있는 셰키네 쇼코는 그녀가 신중히 그리고 열심히 만들어낸 창작품이다. 있는 그대로의 쇼코가 아니다. 그녀가 만들어낸 거짓에 휩쓸려 버리면 쇼코를 찾는 일은 안개 속을 헤매는 일과 같을 것이다. 애초에 혼마는 이런 전개가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그저 단순히 이마의 사무소에서 그녀의 친한 친구들의 이름을 알아낸 뒤 그쪽을 조사하다 보면 행방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가지아한테는 별로 기대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건 그냥 해본 소리였다. 그녀는 가지아의 추궁을 받자마자 사라져버렸고 돈을 어느 정도 가져갔다고 해도 심정적으로는 맨몸이나 마찬가지일 테니 틀림없이 친구에게 의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녀가 자신의 과거를 숨기려고 발버둥 쳤다는 사실을 한 이상 설령 실종 전에 그녀가 친하게 지냈던 친구나 아는 사람을 알게 된다 해도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쇼코는 자신의 과거가 밝혀지자 사라졌고 그렇다면 그 도피처는 자신의 과거를 아무도 모르는 곳이어야 한다. 이제는 별 수 없이 쇼코가 파산 신청을 의뢰한 미조구치 변호사를 만나볼 수밖에 없다. 다음에 읽어드릴 대목은 혼마가 셰키네 쇼코의 실체에 다가가며 떠올린 생각입니다. 그녀는 타인의 호적을 훔치고 신분을 위장하고 그것이 노출될 듯하자 눈앞에 있는 약혼자를 차버렸다. 무슨 목적인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 행동이 이를테면 남자를 위해서나 사랑을 위해서가 아닌 것만은 확실하다. 일의 순서로 봐서도 그녀가 셰키네 쇼코로 변장한 건 가지아와 결혼하고 싶어서가 아니다. 가지아와의 연애는 그 후의 일이었으니까. 그녀의 가짜 이름과 그 위에서 쌓아 올린 가짜 생활 속에서 한 줄기 틈이 생기자 버려진 가지아의 심정과 이마의 사무소 사람들의 놀라움이나 피해 같은 건 생각지 않고 자취를 감춰버렸다. 혼마는 그녀가 무언가에 쫓기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건 단언해도 좋을 것이다. 그녀는 도망다니고 있다. 아직 그 정체는 모르지만 집요하게 자신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그녀는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일을 혼자서 해내고 있다. 그녀는 혼자다. 누구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고 누구의 명령에 따를 필요도 없다. 밝은 꽃무늬 벽지를 한 장 벗겨내면 그 밑은 철근으로 지탱하고 있는 콘크리트 벽이 숨어 있다. 누구도 쉽게 돌파할 수 없고 무너뜨릴 수도 없는 벽이. 그 철근과 같은 존재의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한. 그녀는 그런 여자다. 그리고 그런 여자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 사회에 존재하지 않았는지 모른다. 마지막으로 읽어드릴 장면은 혼마가 두 사람의 연결고리를 깨닫는 대목입니다. 두 사람은 같은 족속이었다. 순간 혼마의 내리를 스친 것은 바로 그 말이었다. 셰키네 소코와 신조 교코 두 사람은 같은 괴로움을 짊어지고 살았던 것이다. 같은 것에 쫓기고 있었던 것이다. 이 얼마나 잔인한 일인가. 이 두 사람은 동족끼리 서로 잡아먹은 것이나 다름없다. 이야기의 일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입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 파리와 런던을 오가며 격변하는 사회상과 그 격변의 순간을 살아가는 다양한 인물들, 위기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인간적 가치들을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소설의 첫 문단을 읽어드리며 일책일문 22번째 방송 마치겠습니다. 최고의 시간이었고 최악의 시간이었다. 지혜의 시대였고 어리석음의 시대였다.
믿음의 색이었고 불신의 색이었다. 빛의 계절이었고 어둠의 계절이었다. 희망의 봄이었고 절망의 겨울이었다. 우리 앞에 모든 것이 있었고 우리 앞에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 모두 천국으로 가고 있었고 우리 모두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요컨대 그 시대는 현재 시대와 아주 비슷해서 그 시대의 가장 요란한 권위자들 중 일부는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그 시대가 최상급으로만 견주어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고집했다.